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하나만 물어봐. 이게 작년에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있어서 질문을 받아서 질문이 한 800개 정도가 왔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5개를 꼽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춘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삶의 푸른 봄을 지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일단은 도전과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이쪽인가 보죠. 근데 그 청춘이 정말 찬란해요. 저도 20살 때 청춘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그 시절에는 모릅니다. 괴테, 독일의 철학가이자 그 문학가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는 너무나 잔인하다. 청춘을 왜 인생의 끝에 두지 않았나? 어떤 의미겠어요? 나이가 들고 청춘의 가치가 얼마나 찬란한지 정말 뼛속 깊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그 시기만으로 그냥 찬란하게 느껴지는데 그 시기를 정말 올바르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도전하고 그러면 훨씬 더 찬란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후회도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예. 도전하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 거는 명백해요, 청춘이. 근데 그 시간을 정말로 열심히 보낸다는 이 말이 뭐 공부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보내는 거,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분명히 시간이라는 반대급부는 투자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지만 나쁜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은 청춘을 좀먹습니다. 뭐 인생을 좀먹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그 외 모든 건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찬란한 시간입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일이면 무엇을 하든 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선생님께서는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있거나 혹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현상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경험한 일을 들면, 옛날에 이제 제가 중학생 때, 어릴 때 형하고 같은 방에, 친형과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친형이, 자다가,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깼는데, 뭔가 보니까 가위 눌린 것 같아요. 딱 꼬리. 그래서 깨우려고 하는데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닌가? 하고 이제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좀 머뭇거렸거든요. 괜히 깨웠다가 또 난리칠까봐 형이. 근데 이제 비명이 이제 막 이래서 제가 막 깨웠죠. 그러니까 형이 일어났어요. 하고 일어났더니 형이 저한테 너 좀 전에 나 깨울까 말까 2번 망설였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행동들을, 예, 그냥 똑같이 봤어요. 예, 봤어요. 그건 안 본 사람이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가위가 들렸는지 뭘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 공간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과 저를. 뭐, 그것도 그렇고, 예지몽 있잖아요. 이거는 뭐, 확실한 예지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다닌 곳에서 국문과가 여름마다 이제 설악산 등반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과대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2학년 과대가 그 행사, 예, 여름에 설악산 등반의 주체여서 이 선배들한테 막 읍소하고 다녀요. 막 제발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후배들한텐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 인원들을 여름에 최대한 모으는 역할이 2학년 과대 역할인데, 근데 제가 여기 가기 전에 그 8월 1일 날 등정인가 그렇거든요. 8월 달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전부터 꿈을 꾸는데, 꿈이 아주 명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안 좋은 꿈이었던 건 확실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설악산 등반을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쯤 전쯤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기억나요. 제가 대리석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꿈속에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있는데, 죽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 시선이 저를 이렇게 사선으로 보고 있었나 하다가, 꿈속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봤냐 하면,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거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꿈에서 깼거든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설악산 등반 가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분명히. 예. 그래서 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이 안 가면 완전히 뭐 매장당하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제가 막 가야 된다고 막 전부 다 끌어모았는데, 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완전 매장당하는 분위기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동기 친구 중에 그 되게 괴짜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소주 광고로, 정말 몇십 년 전이죠. 소주 광고에 신지식인이라고 그래서 특이한 사람들 신문 광고에 나와서 저는 이 소주를 먹죠, 이런 신문 그 한 면에 나오는 광고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괴짜 친구가 나왔는데, 걔가 무슨 짓을 했었냐면, 그 방학 때 그 롯데월드 앞에 가서 그 점 보는 거를 했어요, 걔가. 예, 저희 동기인데, 국문과 동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광고에 픽업돼 가지고 거기에 양복 입고 나와 가지고 뭐 국문과생인데 뭐 점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저는 이 소주를 먹죠.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설악산 가는 그 사이에 물어봤죠. 그 친구한테. 야, 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되게 불안한데, 이래 얘기를 하니까 걔가 얘기를 하래요. 자기 꿈 해몽도 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을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걔가 그 꿈이 반대라는 얘기가, 맞는 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는 꿈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 꿈은 나쁜 꿈이 아니래요. 그건 진짜 반대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 끝나고 한마디를 했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걔가, 근데 성민아, 죽는 꿈이 진짜 죽는 꿈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경우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죽인 사람의 얼굴이나 자신을 죽인 원인에 해당하는 물건을 보면 죽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칼을 봤잖아요. 그때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네. 설악산 가서 이상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결국 최후에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뭐 죽진 않았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상한 일 중에,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백담사 쪽으로 해서
그 봉정암으로 해서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는 하루 동안 꼬박 올라가서 거기 산장에서 자고 다시 하루 동안 꼬박 내려와서 낙산으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죠. 근데 이제 백담사에서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그 대청봉 밑에 소청산장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자는데, 거기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렇게 생긴 3층 구조였고 위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락방에 이제 밖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그때. 예, 비가 왔고 요 다락방 안에서 저랑 제 동기 남자애랑 여자애 2명이랑 해서 포카를 쳤던 것 같아요. 포카를 치는데, 여기 저희는 방 안에 있었는데 여기 비닐로 만든 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 비닐에서 퍽, 퍽, 퍽 소리가 일정한 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닐을 이렇게 등에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어요. 그 소리만 듣고 있었지. 근데 앞에 있던 그 남자 동기애가 짜증을 내면서, 아, 누구야, 누가 자꾸 창문을 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에 그 손이 이게 치는 거예요, 진짜. 딱 주기적으로. 누가 장난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하니까 제가 그 정확한 주기로 치니까, 아이, 그만 쳐 하면서 제가 뒤로 이렇게 그 손 날라올 때 딱 쳤거든요. 근데 마주치는 순간에 제가 손을 떼면서 뭐야? 이랬어요. 이게 뭐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손이 안 쳐요. 안 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포카 치고 있다가 그 앞에 앉아있던 여자 동기애가 무슨 얘기를 한 순간에 저희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그 다락방에서 내려왔는데, 그 여자 동기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되게 높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쫙 내려왔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내려와서 이 뒤로 돌아갔어요. 여기 혹시 그래도 뭐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으니까 뒤로 가봤는데, 이 뒤가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높이에요. 비도 엄청 오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사다리 같은 거 있냐고. 사다리 같은 거 없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날 저녁에 이제 다 잤어요. 자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뒤에가 제가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이 절벽은 그러니까 이 산이에요, 산. 거기랑 여기가 이렇게 한 50m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절벽 쪽에서 누가 올라가가지고 칠 수 없는 구조고, 그리고 요 앞이 떨어지는 절벽이에요. 예, 여기가 한 어느 정도 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그때 화장실이 여기 있었어요. 예, 이 건물 안에는 없고 여기에 나무로 만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푸세식 화장실이. 근데 한밤중에 자다가 제가 오줌이 매려워서요, 나왔어요. 나와서 이 화장실까지 찾아간 거예요. 예, 화장실까지. 근데 제가 여기가 절벽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요렇게 좀 가서 요렇게 꺾어서 길 따라서 내려가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좀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그 불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뒤를 봤는데 불빛만 보여요. 방 안에서 누가 불빛을 비치는데. 이렇게 하고서 뭐야? 하고 앞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절벽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쯤이면 됐겠지 하고 더 가려고 그랬는데 요 앞이 바로 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뒷걸음 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불빛이 사라지고 제가 따라 들어갔거든요. 따라 들어가서 이제 불빛 들고 온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예. 어쨌든 설악산에서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궁금해할까봐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제가 계곡에 빠졌어요. 계곡에 빠져가지고 살려고 막 어떻게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 계곡 물바닥에 누우면서 그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바닥에 눕는데 그 감각이 꿈에서 대리석 바닥에 누워있던 제가 떠오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넌 어떻게 살았냐 이거잖아요. 그때 포기하고 누워있는데 앞에서 그 검은 나비 같은 게 뭐 펄럭펄럭해요. 그래서 저건 뭘까 하고 보고 있는데 그 검은 나비가 조금씩 커지면서 점점 제 눈앞으로 다가와요. 그러니 제 머리카락을 자꾸 쑥 집어 올렸어요. 손 하나가. 그게 나중에 들으니까 그 저희 동기들이 여기 빠진 애가 총 3명이었어요. 예. 근데 저희 동기들이 저희를 보고, 여자 동기들이 밑으로 지나가서 밑에 계곡에 있던 재수 좋게 남자들이 있었고, 그 남자들을 불러왔고, 그 남자들이 되게 건장했어요. 걔네들이 다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저희를 건져준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귀신은 사실 별로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예. 살아보니까 귀신 따위는 안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귀신과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 예, 이 정도 얘기면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이쪽입니다. 예, 너무 길어졌네. 예,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문기정, 비도건, 문상추 등등 교재 이름은 선생님이 선정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비도건은 뭐 저 처음부터 인강하기 전부터 비문학 독해 원리, 그러니까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읽어야 이 수능과 평가원의 지문들의 문제들과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냐를 제 자신이 깨우치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읽어야만 한다. 뭐 핵심은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강조하지만 담화표지에 신경 써야 되고, 선행정보를 항상 고려해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의 의미를 생각하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래서 비문학 독해 원리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뭐 아이들이 보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학문적인 비문학 독해 원리다. 예, 하지만 정말로 그 교재의 내용을 그냥 담고 싶었어요. 예. 문기정은 문학 기출의 정석으로 2년 전에 만든 컬이고, 예, 평가원과 수능의 글들, 그 기출들만 갖고 이제 문학에서 해야 하는 사고와 선지판단법에 대해서 정말 정석적으로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 문기정이라고 지었는데, 그땐 또 인강한 이유니까 여기 이제 인강 대성 마이맥 팀에서도 정석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문학 기출의 정석으로 적었는데, 왜 최근에 국어 교재에 그 영어 이름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저는 뭐 예, 그냥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 뭐 나중에 한번 영어 교재 이름으로 해보고 싶으면 예,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혹시 좋은 이름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세요. 문상추는 사실 상추가 좀 그래가지고 이게 문학 상황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나 시의 어려운 지문의 상황추론, 그래서 상황추론이라는 말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줄이면 문상추가 돼가지고 최소 이름 갖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딱히 바꿀 명확한 말이 떠오르진 않고, 여기는 영어 이름이 붙어있다. 하드코어라고. 예, 이거 좀 어려운 지문들이니까. 그리고 문학, 소설, 시의 상황추론은 예, 어려운 걸로 연습하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어서 하드코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제가 선정한 거 맞습니다. 예. 그럼 다음. 선생님, 분필 드르륵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옛날에는 저 많이 했어요, 드르륵을.
예, 그게 강사에 조금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드르륵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니까 재밌어가지고 하다가 뭐 지금은 전혀 안 하죠. 아, 그 이후 한 10 몇 년 이후로 처음 해보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연습도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되려나? 아이씨, 안 된다. 잠깐 다시. 아, 어, 이거 참 잠깐 그냥 이걸로 해볼까? 왼손으로 하니까 되네. 왼손으로. 예쁘진 않지만 할 줄 아네요. 할 줄 알아요. 연습하면 아주 옛날에 했던 것처럼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할 줄 압니다. 자, 다음.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이 엄청 길죠. 이건 진짜 진지한 질문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진로를 고민할수록 적성에 맞는 방향을 찾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역량을 키울 시간은 줄어드는 것 같고, 반대로 고민을 빨리 끝내면 역량을 쌓을 시간은 많아지지만 정작 그 길이 적성에 안 맞을 위험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입학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은 언제까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해보는 게 좋을까요? 대학은 이과에 성적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요 질문한 학생의 얘기예요. 이거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로 그 사람이 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든 아니면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과들이 괜찮다. 근데 본인이 거기에 정말 못하겠다, 흥미가 없다 하는 거는 배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윗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들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문과 중에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면 경영대하고 법대를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넓어요. 갈 수 있는 길이. 그리고 학문도 되게 저는 흥미롭게 들었고, 그리고 그리고 법대 나와서 회사에 가든, 뭐, 신문사로 가든, 기자 하든,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가든 문과 중에서는 가장 길이 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꼭 그와 관련된 전공된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흥미가 있고 사람들, 그 윗사람들의 조언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가게 돼서 거기에 큰 부담을, 과에 큰 부담을 갖지는 마십시오. 다만 열심히 사십시오. 연극 보고 싶으면 연극 진짜 대학로 어디든 간에 많이 보러 다니시고, 영화 보고 싶으시면 영화 정말 많이 보시고, 읽고 싶은 책은 꼭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는 젊은 시절에 가장 후회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책을 보면서 스스로 사색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됐다. 이거랑 세계 여행을 갔어야 됐다. 그랬다면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나 더 붙이자면 뭐라든 열심히 했어야 됐다. 정말 즐거운 일 찾아서 열심히 하면 자기가 갈 길이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혹은 내가 난 진짜 이 일 아니면 안 되겠어 하고서 그 길로 가더라도 다른 어떤 일에 더 흥미가 생기면 그 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얘가 열심히 살았던 모습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에 전혀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본인이 흥미가 가장 있는 일을 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윗사람들의 조언은 조금 받아라. 그 사람들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좀 신경 쓰고 너무 그 전공에 이 길로 가면 난 이 길로만 가야 돼.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서 본인이 좋아하고 흥미 있는 일을 그때 그냥 하십시오. 다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다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걔네들은 분명히 뭔가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이 학생이 한 말 중에 너무 빨리 결정하면 역량을 쌓을 시간은 많아지지만 그 길이 적성에 안 맞을 위험도 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흥미가 생기는 일을 선택하시고 지금 좋은 일, 지금 하고 싶은 일. 예.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면 내가 돈은 어떻게 벌고 뭐 이 일의 나중에 전망은 어떻고, 물론 그런 것도 일부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싶고 좋은 일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로 꼭 인생이 일자로 펼쳐지진 않습니다. 다만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만 하시면, 그리고 올바로만 사시면 그게 진짜 웃겨요. 근데 어렸을 때 어른들이 올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 진짜 묘해요. 그 사람을 이끌어줘요. 그렇더라고요. 예. 나쁜 짓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냥 지금 좋아서 최선을 다하시면 인생은 다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수준의 말에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남은 기간 본인의 루틴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루틴대로만 맞춰서 보내시고 준비 잘하셔서 수능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런 얘기할 공간이 아닌가? 그냥 묻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럼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